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네, 오늘이 서리가 내린 날인 저에게 상강이라고 하죠. 서리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조금의 싸늘함을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바깥 나들이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바깥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는 시즌에 부동산 물건을 직접 찾아보러 한번 다녀보시죠. 바로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요. 저희가 알짜배기 물건들 많이 찾아놓고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부동산 주간 예보,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죠. S&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부동산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하러 가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 나와 계시고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를 주십시오. 오늘 전화번호는요. 02-2077-6356번 열어놓고 있을게요. 또 하나의 번호입니다. 02-545-7988번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상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주간 예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날씨로서 좀 말씀을 줘보세요, 본부장님. 지난주 한 주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날씨였을까요? 여전히 이렇게 맑은 태양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직도 조금 흐릿흐릿한데요. 그러니까 뭐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가장 큰 게 어쨌든 이 거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서울 아파트도 어느새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8.1 부동산 대책 이후에 또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오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실수요자까지도 약간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대비했을 때 일평균 비교해보면 약 20에서 30%의 거래 감소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전매 제한 금지라든지 또 뭐 곧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리고 내년 4월부터는 이 양도세도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조금 이 거래는 늘어날 수가 없다.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이렇게 좀 관망세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다소 흐린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네네. 이번 주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날씨는 어떻게 좀 내다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제가 일단 맑음이라고 생각을 맑음이요? 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뭐 거래가 계속 줄면서 조금 이게 관망세가 짙어졌는데 그나마 맑은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이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 이쪽에만 조금 맑은 날씨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재건축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으로 통해서 이 한마디로 말하는 우리의 부촌 이 지형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70년대에 뭐 한남동, 성북동이 이런 동네가 뭐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부촌이다. 그러면 80년대 들어서는 압구정동 그리고 좀 더 지나서 대치동 쪽으로 많이 옮겼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장 많은 곳인 이 서초의 반포권이 아무래도 최고의 부촌 지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상반기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찾아봤더니 여기 신반포역에 있는 아파트로 나왔는데요. 평당 막 6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요, 뭐 잠실 쪽의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강남 쪽의 재건축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요, 공급량이 적어서입니다. 이 강남에 살려는 수요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아무래도 이 강남 쪽에는 재건축을 제외하면은 뭐 새로운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이 재건축이 당연히 각광을 받고 재건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흔히 말하는 강남에는 약발이 잘 안 먹힌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강남 재건축 가격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공급이 우선이 돼야 좀 강남에 있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가가 뭐 상승을 했다는 게 그래도 좀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8월보다도 한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뭐 작년 9월 기준 시점에 비하면은요, 약 8.40%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분양을 할 때 이렇게 분양가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실수요자들도 지금은 쉽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이제 정부에서 26일경에 이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뭐 신 DTI가 적용되고 또 DSR이 도입되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금융 규제가 다가오면서 이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도 전세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세 시장이 약간 조금 들썩일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30, 40대 실수요자들이 노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틈새 평형이라고 하죠. 이 9월부터는 이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요, 100% 가점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실수요자들이 이 가점제가 충분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대형을 선택하기에는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전용 85 이상인 약 전용 90제곱미터 뭐 요 사이에서 많은 청약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고평수들이 뭐 청약 경쟁도 높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이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고려할 게 뭐냐면요. 이게 규제에 따른 반사 효과인지 또 정말 이 동네에 그 수요가 정말 많은지 그런 걸 확인하시고 이런 청약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요, 26일에 그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동안 뭐 이렇게 관망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번 또 가계부채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많은 또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추후에도 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부동산에 좀 관망세지만 앞으로 다시 또 햇빛 볼 날, 그날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6일이면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떻게 얘기들이 나오는지 추려서 저희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점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인데 저희 방송은 물론이고요. 오프라인 세미나 이용하셔서도 풀어나가실 수 있어요. 일정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성공 투자, 공부가 답이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그곳 저희가 들여다볼까 합니다. 제대로 된 처방제를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화 받고요. 문자도 받겠습니다. 02-2077-6356번, 02-545-7988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전화 연결부터 할게요. 네, 시청자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것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 저는 송파구에 있는 문정 시형 소형 아파트인데요. 예. 예, 그걸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네. 투자 가치는 어떻고 한가 조금 궁금해서요. 직접 거의 거주하시려고 알아보신 걸까요? 아니, 지금 당장은 거주를 못해요. 예. 소형 아파트다 보니까 네네. 아들을 위해서 예, 준비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시군요. 아들이 아직은 예, 수입이 없어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조그만 거를 조금 알아보다가 네.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투룸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문정시형 요거 먼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이제 그 자제분을 위해서 일단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뭐 자제분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네. 같아요. 네. 혹시 뭐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예, 저희는 사실은 계속 강남구에 살았는데 네. 예, 손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잠깐 관악구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특별히 문정시형 아파트를 보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일단 강남권에서 제일 싼 아파트인 것 같아갖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소형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많이 싸게 있어서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조금 알아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하셔도 될지 안 하실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정시형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문정시형 아파트의 장점은 우리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가격이 되게 저렴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송파권 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는 아파트고요. 네. 근데 또 장점을 또 살펴드리면 주변에 아무래도 중대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에 비해서 이 문정시형 아파트들은 소형 아파트들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정시형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는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올림픽 때 이제 그때 선수 생활하는 걸로 썼다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그러면서 이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형 아파트가 몰려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단점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단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지하철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여역을 이용하기에도 뭐 계룡역을 이용하기에도 도보로 가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10분이 넘는 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세권은 있지 않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적용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살펴보시면 지금 이 주변에도 굉장히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토라자라든지 사만, 극동 같은 것도 계속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좀 반려가 되고 있어요. 사업성에 따라서 어쨌든 고층을 못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33층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속도가 제대로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문정시형 아파트는 그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재건축 쪽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재건축보다는 차라리 이제 리모델링 쪽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뭐 네. 이번 달에도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뭐 설명회를 하고 이제 조합 설립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잘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재건축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낡아가고 있으면서도 재건축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단계별로 네. 지금 뭐 조합 설립인 단계도 있고 뭐 아직까지는 뭐 건설사 아직 그 선정 안 한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재건축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데에 비해서 어쨌든 이 문정시형 아파트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래요, 어머니. 뭐 수직 증축으로 한다고 쳐도 그 위로 뭐 한 3층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성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도 조금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문정시형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좀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아시다시피 소형 평형이 많고 이 소형 평형들 가격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 송파권 내에 비해서는 평당가를 보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요. 분명히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하면은 충분한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은 충분히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 찬성 의견 드리고요. 네. 매수를 하신 상태에서는 이 리모델링 조합이 뭐 설립되거나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리모델링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는 거. 그러면은 내 아파트의 가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네. 분담금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돌아오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처음 사업 단계에서는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네.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가야지만 뭐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 그게 정확히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상황에서 뭐 부담금이 얼마 나온다 이거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대지지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뭐 부담금이 크진 않을 거라고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상황 단계별로 상황 지켜보시면서 혹시라도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 상황마다 전화를 주시면 다시 한번 맞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평이 대지 지분이 8평이라 그러면 이게 저기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막 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또 어떻게 네. 적당한 크기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요. 문정시형 아파트가 대부분. 그래서 뭐 네. 18평이라고 하면은 뭐 3억 한 중반 선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지금 어느 정도 주변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매수하시는 것도 투자 목적이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도 오케이 네. 사인 드려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문정동 한번 다녀와 봤고요. 다음 분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는 목동 14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예, 거주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음. 아이들도 다 20대를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예, 예. 신풍역 쪽에 있는 삼성 레미안하고 예. 그리고 신길동 쪽에 있는 사만하고 예. 그쪽으로 제가 이제 한번 이주를 해볼까? 네, 예. 하고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목동 아파트는 보유를 하고 예.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네, 그게 지금 지금 신풍역 쪽이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1, 2년 더 기다렸다가 네. 사서 가야 되는 건지 네. 실거주를 위해서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막 이게 시기가 막 급하신 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지금 14단지에서
거주를 하는데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여기는 예. 뭐 잘 나가는 곳이고 놓치기 아까운 물건이니까 목동은요. 네, 근데 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20대가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뭐 네. 중고등학교에 대한 뭐 학군에 대한 네. 이제 니즈는 이제 사라지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아. 이제 가족들이 회의를 했는데, 네. 이제 신풍 쪽도, 괜찮지 않나.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동은 보유하고 예, 예. 사서 나가보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왕이면 매스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네. 공부장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동 14단지를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예, 30평에 살고 있어요. 30평이면 뭐 10억 정도 하겠네요. 네? 10억 더 하겠네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죠. 뭐 평당 한 3천만 원 되니까 뭐 9억에서 10억 사이로 보는데, 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신 건 맞으세요. 목동 14단지 아파트를 급하게 파실 이유는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목동이란 곳은 아무래도 뭐 지금 재건축에 대한 화두가 충분히 있는 곳이고, 뭐 1단지부터 네. 차례대로 진행이 될 거지만, 뭐 14단지가 이렇게 뭐 입지면에서 좋은 단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하철역에는 좀 약점이 있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러니까 그 2호선이 다니긴 하지만 그 2호선이 그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만 다니는 제한된 노선이기 때문에 목동 네. 그 11단지라든지 뭐 12단지 뭐 이쪽은 이렇게 막 지하철역에 대한 수혜는 많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뭐 네. 1단지라든지 7단지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빠지는 건 사실인데, 네. 어쨌든 목동이라는 지역이 뭐 내년 뭐 한 하반기 전에는 어떻게 좀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양천구의 지구 단위 계획을 뭐 발표가 예정돼 있고 뭐 용역을 계속 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목동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학군이 수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자녀들 교육 때문에 여기 오셨다가 이제 뭐 네. 더 이상 교육 여건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 옮겨보실 생각이 있으신데, 그래서 네. 목동은 뭐 계속 보유하기로 생각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목동에 네.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신풍역 쪽을 보셨는데, 네. 이제 보신 아파트가 그 신길 뉴타운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발품을 팔아서 네. 뭐 프레비뉴나 그렇죠. 신길 뉴타운 꿈의 그린이나 네. 쭉 이제 제가 나가보려고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은 좀 많이 돌아보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신길 뉴타운이 여기가 이제 그 7구역이 레미안 에스티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길 뉴타운 전체 내에서 시세를 주도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여기서 바로 앞에 있는 데다가 이 세대 수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제일 대단지 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한 뭐 프레비뉴는 좀 더 오래됐고, 뭐 여기 이제 뭐 아이파크라든지 뭐 올해 또 뭐 보라매 SK, 자이 또 앞으로도 여기 2개 더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신길 뉴타운이 예전의 이미지가 이제는 아니에요. 예전처럼 막 노후된 주택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새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곳이 신길 뉴타운이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의 큰 장점이 뭐였냐면은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했던 것도 2천만 원이 채 안 넘었었거든요. 상반기 했던 SK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가 뭐 한 30평대를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30평대는 뭐 한 8억 중반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사만 아파트 말씀하신 건가요? 사만도, 예. 네. 그러니까 사만 아파트 같은 가보려고요. 경우는 이제 좀 연차가 됐죠. 네. 네, 연차가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서 뭐 기존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네. 기존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네. 주변에 나보다 좋은 입지에 좋은 새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네. 뭐 30평대 제가 볼 때 한 5억 초중반이면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 그 네네. 지역 내에서 네. 가장 좋은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아파트요?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네. 이 신길 뉴타운 전체 내에서 이 레미안 에스티움은요 가격 영향을 네. 크게 안 받는 거예요. 시세를 아, 주도하다 네. 보니까 레미안이 네. 만약에 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이 네.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요. 네.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레미안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네. 그 주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시세를 주도하는 이런 대장 아파트들은 이 시세의 네. 흐름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 상승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길 뉴타운에 굳이 신풍역 인근으로 들어가실 거라면 네. 예,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레미안 에스티움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입지적으로 봤을 때 또 새 아파트들이 주변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레미안 에스티움이 갖고 있는 입지라든지 그런 장점이 크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이 비쌉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막 무리하게 대출을 활용하시기보다는 목돈과 뭐 전세 빼시고 조금만 더 있으시다면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기왕이면 레미안 에스티움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레미안 네. 에스티움이 좀 부담되신다고 하시면은 이 프레비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많이 가격이 올랐고 주변에 아니면 네. 새 아파트들 앞으로 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입주할 거잖아요. 네. 급하지 않으시다면 그런 아파트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신길 루타운으로 근데- 전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네, 현재 구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 2년 좀 바라보면서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년 뭐 4월이 되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네. 전에 한번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4월 전에 그렇죠. 한번 내년 한 시도를 뭐 하고. 1월이 이제 넘어가면 2월이나 3월 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때도 뭐 2월. 가격이 너무 많이 있어서 힘들다 그러시면은 뭐 내년 네. 가을, 겨울 가셔도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매수 타이밍은요. 예. 그러니까 가장 네. 좋은 건 내년 봄 한번 잡아 보시고요. 그때를 만약에 못 하신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해 주시면 좋겠고 뭐 하반기 하셔도 충분히 뭐 여력은 남아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크게 뭐 지금 상황이랑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봄 중에 혹시 매수 계획이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꼭 감사합니다. 기억해두고 있을게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을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2914님 끝자리 번호입니다. 이분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서울 쪽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그리고 경기도 신규 아파트 청약하는 것, 뭐가 더 나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당연히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새 아파트가 좋긴 하죠. 그런데 이제 미래를 내다본다면 서울로 가야 되는지 어쩐지 궁금하다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도 분명히 날 거고요. 근데 실수는 그렇습니다. 이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활권을 가장 지키는 게 가장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편한 곳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기존 아파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연차에 대한 약점은 충분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뭐 신규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차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본인께서 만약에 뭐 굳이 경기도로 안 나가셔도 되고 서울에 계신다고 하시면 서울의 아파트들도 한 10년 정도, 10년 전후의 아파트를 살펴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5년에서 20년 된 아파트들은 이 가격 상승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경기도권에는 분양이 계속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권의 아파트 청약하시는 것보다는 서울 쪽의 아파트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쪽에 쭉 둘러보고 몇 가지 꼽아서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점검 들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의 상담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영규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부동산 성공 투자 공부가 답이다. 공부시켜드릴게요.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고요. 2077-6356번 문의 받겠습니다. 오늘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발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돈 될 만한 물건 찾으러 나서볼까요? 양발석 대표, 정영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55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느 곳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양발석 대표님, 투자 포인트 챙겨주세요.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내년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조금 짚어보면서 투자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미 4만 5천 명의 대학생들이 이미 확보돼 있고, 또 이 8천여 세대의 대규모의 재개발 이주가 준비되고 있으면서 산업 뉴타운을 바로 옆에 두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검증이 확실히 되는 지역이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 지역, 바로 광진구 화양동이 되겠습니다. 실투자 1,0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화양동, 광진구 잠시 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영근 이사께서 준비하신 곳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모두 역에서 불과 30초밖에 안 걸리는 역세권, 그야말로 초역세권 거리에 있고, 생활 인프라 완벽하고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려준 게 뭘까요? 바로 업무시설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준비한 지역은 바로 신정 역세권 30초 거리인데, 바로 마곡산업단지가 이제부터 오픈을 하면서 대규모로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고, 약 4만 명 정도, 올해만 해도 한 8천 명 정도가 올해 말에 입주가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수익형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만 있으면 되고, 2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면 취득록세 또한 감면이 돼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투자금 포켓머니로 큰 매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양천구, 그중에서도 신정역에서 30초 역세권 매물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지역은 강남 중에서도 가장 기대 심리가 높은 지역, 바로 송파구의 방이 지역으로 가볼 텐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또 9호선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호선 신방위역에서 도보 30초, 그리고 현재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약 2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업지 내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내 집 앞에서 앞마당에 올림픽공원 있고, 그리고 도보로 약 60분 가면 롯데타워 있고, 역 바로 앞에 있고, 모든 면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매가 차이 크게 기대되는 지역이고요. 방이동 신축 아파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 이렇게 준비해두고 있는데 되게 기대가 되십니까?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신정동 가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2017년 7월 준공 완료됐고요. 분양 면적 39.66제곱미터, 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정동 먼저 가려고요.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입지 포인트 짚어보러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양천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의 도심이죠.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들, 신시가지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4인 가구, 3인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학군의 메카인 지역이고요. 작년 한 해 연세대를 강남구보다 많이 보낸 지역이 바로 이곳 목동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 지역은요, 물건지는 역세권, 신정 역세권이죠. 목동, 오목교역, 신정역 이렇게 세 가지 역세권을 목동의 중심 5호선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신정역입니다. 그리고 불과 바로 약 5, 6분 거리에 신정 뉴타운이 현재 개발이 한창 중에 있죠. 지금 이미 레미안 같은 경우보다 주변에 있는 새로 완공된 아파트 입주가 속속들이 되고 있고, 지금 나머지 부분 약 40% 정도만 더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이 지역 뉴타운이 형성돼서 주변에 있는 집가 그리고 매매가 모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뉴타운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정역세권 주변을 보시게 되면 7단지부터 14단지까지 신시가지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앞에 목동 로데오 거리가 본 매물 물건지에서 도보로 약 4분 정도 가면 목동 로데오 거리가 있고, 그리고 같은 5호선 라인을 이용하면 어떤 업무시설이 있냐면 바로 좌측으로 가시게 되면 발산역으로서부터 이어지는 마곡지구, 그리고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의도 라인이죠. 여의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장 회사들이 많은 건물들이 어디냐? 뭐 오목교역하고 목동에 이어지는 라인에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배후 주거지로서 유망한 지역인데 앞으로 마곡지구까지 겹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까지 차후에 개발호재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호재는 어떻게 포인트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개발호재겠죠. 개발호재 중에 그렇죠.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목동 그리고 이 마곡지구 신정동을 둘러싼 이 동네 곳곳마다 호재 투성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까지 맞습니다. 다 감안하라는 거죠?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큰 폭의 차익을 거두려면 매가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된 곳에 직접적인 투자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께는 앞으로 개발될 수 있으면서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을 중점에 놓고 가까운 곳에 간접 투자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정확히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왜냐하면 신정 뉴타운 16,000세대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3하면 인구수가 나오는데 약 4,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입주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초읽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인구들, 새로운 아파트의 인구가 집중이 되면 주변에 있는 상권 그리고 역세권에 대한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 강점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도 있지만 재건축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목동 재건축의 일부 지역에 단지가 재건축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신정 역세권 주변 보면 7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루어진 지역 목동 재건축 단지가 총 27,000세대입니다. 곱하기 3하면 10만 명 정도가 이 신시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갔을 때 단지 내만 단지씩 개발이 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이주 수요를 낳을 수 있는 큰 호재임에 분명합니다. 서울 어디에도 이렇게 단지 수가 큰 아파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동의 천연의 재건축 아파트 수혜를 또 간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지역이고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땅값이 바로 역세권 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서울은 이미 근대화가 끝났습니다.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로 교통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또 특징인데 보면은 바로 상당히 재무폭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화가 일부 되면서 교통량의 변화가 약 30% 정도 더욱더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플러스해서 같은 도로 상상의 연결이 되는 서부간선도로도 지하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 하면 여러분들 항상 교통체증 떠오르실 텐데 이런 두 가지 개발로 인해서 이곳에 교통체증이 완화가 된다. 그만큼 살기 좋아지는 도심으로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그리고 양천구 내에 있는 역세권인데 아직 원룸 가격도 안 되는 그런 매가를 가지고 있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입지도 괜찮고 호재들도 이렇게 다 많아요. 건물과 가격이 궁금한데요. 어떤 포인트를 가질까요?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걸 포인트로 두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졌어요? 네, 일단은 본 건물 6층까지 지어지고요. 대로변 건물 바로 뒷건물입니다. 상업 건물의 바로 뒷건물이니까 그만큼 대로변과의 인접성이 좋고 또 역에서 도보 30초입니다. 그 중간에 또 버스 스탑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하면은 제일 좋은 지역, 본 지역, 신정동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변 일대 3, 4인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시장이라던가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분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수요의 니즈가 받쳐주니까 전세가 고스란히 계속적으로 상승되겠죠. 지금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가 1억 8,500의 가격에서 전세가 1억 7천을 마이너스 하면 실제 투자금 1,500이죠. 거기다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실투자금 1,500 이외에 들어갈 비용이 없습니다.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고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다른 지역 아닙니다. 서울 외곽도 아니고요. 양천구 안에 있는 지역이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마곡지구 입주하면서 더욱더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최소한도 지금 현재 가치 1억 8,500이지만 같은 라인 그리고 위에 있는 목동 라인 보면 거의 다 2억 중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2, 3천 정도는 그 가격 수복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큰 차이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 파트도 좀 점검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전세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지만 네. 월세 시세를 또 알아보셔야겠는데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천 정도 그 보증금에
월세 한 60 정도의 투룸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보셔도 매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률 따지면 6%에서 7%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투자 위해서 유의할 점 챙겨드릴게요. 어떤 부분 생각할까요? 네, 일단은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일단은 재건축과 재개발은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에 투자할 때 유의하실 점은 뭐 연식과 그리고 여러분들 역과의 거리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본 물건지 뒤로 많은 물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래된 건물들도 있을 거며 새로운 건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세가라든가 분포도라든가 투자금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역에서 가까운 쪽 그리고 새 건물에 투자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신정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이 건물 정리할게요. (2077-6355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궁금증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볼게요.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2018년 5월 준공 예정이 있고요. 11층 건물인데 그중 5층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양동 가보려고요. 입지적인 여건을 어떻게 좀 핵심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포인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사통팔당 도로망. 사통팔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대표님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는데요. 그만큼 교통이 좋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은 화양동 어디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거든요. 네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성수동 하면은 거기, 자양동 하면 거기 다 느껴지죠. 바로 한강 북단에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강북 지역의 대규모의 투자 지역이죠. 대표적인 투자 지역에서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화양동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오른쪽에는 동부지원이 문정동으로 이주를 했죠. 그러면서 그게 자양동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준비되고 있고요. 왼쪽, 서쪽, 남쪽에는 성수동 지역입니다. 바로 산업뉴타운과 전략정비구역으로 이주 세대만 해도 8천여 세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뉴타운, 그리고 장안동 자동차 매매 시장의 대규모의 개발 이슈들이 전부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전철역 걸어서 약 한 6, 7분 거리인데요. 여기는 이미 건국대학교와 세종대가 있어서 학생 수만 해도 이미 4만 5천 명.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이 다져져야 됩니다. 이곳 화양동은요, 그동안 수년간 다른 지역에 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탄탄한 가격 다짐이 이루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가격대가 준비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호재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입지 여건을 말씀 주시면서 다 녹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라는 거, 아까 8,000세대 말씀 주셨잖아요.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1, 2, 3, 4구역이 본격적으로 이주가 될 때는 8,000세대에서 10,000세대가 이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성수 지역 안에는 이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인접되어 있는 화양동과 자양동이 대체 지역인데 자양동에 비해서 화양동이 싸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가치가 성수 산업뉴타운 지정이 됐을 때 많은 고용 인구들이 유발됨으로 해서 주변에 주거 매수가 크게 자극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영동대교를 넘어가니까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화양동에서 불과 자동차로 5분이 걸리지 않는 이 가치, 그렇다면 대규모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가치와 더불어 장안동 개발에 대한 후광 효과,
그리고 서울 동북권 개발 프로젝트 등이 전부 있으면서도 자양 균척 지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업 뉴타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습니다. 이런 호재를 머금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건물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포인트 역시 보겠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수익형 투자처로서 굉장히 좋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어떻게 지어질지 가격 체크해 주신다면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 1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34세대입니다. 5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그 위에 부분은 주택 부분이죠. 바로 요즘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추천드린 지역은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 오피스텔 투룸 주택으로 투룸 주택 주거용으로 꾸며지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8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죠. 자, 11층 중에 5층 방 2개의 거실, 여기 구조 정말 한마디로 죽여줍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랄 만큼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거시설을 잘 만들었을까 만큼 정말 죽여준다. 다른 보안시설은 당연히 고급 시설로 마감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마감재에 걸맞는 가격대로 본다면 여기는 분양가가 2억 9천대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가격이 아주 저렴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점검 주세요. 제가 그냥 가격이 싼 의미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미 오픈이 됐죠. 그렇습니다.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2억 7천만 원인데 여기에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그럼 얼마 투자입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 원 투자입니다. 이 오피스텔이니까 많은 분들 이거 취득세가 많은 거 아니야? 물론 4.6%입니다. 그런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80% 감면을 받으니까 괜찮고 또 4년을 임대를 두는 조건이지만은 8년을 임대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준공공 임대로 인정을 받아서 양도소득세까지 100% 감면을 받게 되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비는 1,000만 원. 주변 지역이 이미 학군으로 형성이 돼 있고 앞으로 이주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아직 준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월세 4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요즘 학생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거주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유행인데 투룸이기 때문에 되고요. 여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 내지 100만 원. 그러면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8천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6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예상이 아니고 확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만큼 그 가치가 이미 검증이 돼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저희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매수할 때 좀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점검 주신다면요. 첫 번째, 저평가 지역인가, 공실 우려가 없는가, 그다음에 매매할 때 환금성이 있을 것인가, 보장이 되는가, 요거 꼼꼼히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이 주변 지역 한번 살펴보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광진구 화양도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점검 드릴 수 있어요. 연락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정보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물건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어딘지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입니다. 9호선 신방해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가 될 예정이에요.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10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2,200만 원이군요. 전세 보증금 2억 7천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예요. 방이동에 위치한 아파트요. 입지적인 여건부터 포인트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입지와 교통, 9호선 연장 개통, 이거를 가져가는군요. 9호선은 부동산 시장에서 황금 노선이죠.
점검 주세요. 이것이 가장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죠. 9호선 3단계의 기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9호선 라인들 송파구 보면은 여기 있다가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데가 있고 여기 없다가 신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지역 자체는 여기 없다가 신설되는 지역이고 그 지형이 마치 강남의 신논현역을 닮아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결합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일단은 방위 먹자 상권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잠실세내역에 젊은 상권이 있다고 보시면 지금 여기 방위목자골목 상권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롯데타워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고 활성화되려면 내년 정도는 걸립니다. 입주가 되려면요. 플러스해서 이 9호선의 개통, 또 플러스해서 올림픽공원 이 세 가지의 효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강남에도 신논현이 생겼을 때 지가가 약 3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같은 지형으로 봅니다. 일단 상업지 내 주상복합이면서 역에서 30초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바로 최전방에 소형주택이 생기는 겁니다. 주변 일대 소형주택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지금 대체될 수 있는 건물도 없습니다. 상업지 내기 때문에 허가 요건도요. 일부 지역만 주택이 만들어지면 그 이상은 허가를 내주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도 희소성 그대로 가져간다. 제 추천은 준공공 임대 놓으셔서 장기적으로 갈수록 그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희소 가치를 지닌 최고의 입지를 가졌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도 여기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몽촌토성역 8호선을 도보 약 2분 정도로 갈 수가 있고 롯데타워 걸어서 도보 약 7분 정도면 제2롯데타워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일대에 재건축을 지금 준비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계획이 풀렸던 미송크로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가 맡아서 여기 롯데타운이 되죠. 2,300세대 아파트로 재건축이 될 거고 그 말고도 진주와 장미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까지 아주 무궁무진한 개발이 앞두고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진짜 궁금한데요. 개발 호재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발 호재 부분은 뭘까요? 대규모 호재를 흡수할 저평가 지역이다? 뭐가 있길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송파 지역에 여기 방위 상권을 가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잠실세내 구 신천역이죠. 신천역에 있는 상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상업 그 경제 효과를 보면은 잠실세내역에 뭐 반도 안 되는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는 상권 크기는 2.5배 정도 굉장히 크죠. 크게 상권 자체가 크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곳이 과거에 올림픽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숙박업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쪽에 상업지를 형성을 해놨는데 그때 활용되고 그 이후로 꾸준히 저평가돼 있으면서 숙박업소로서 좀 약간 혐오 시설이 있는 상권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지역이 롯데타워로 인해서 그리고 9호선으로 인해서 변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지역을 연구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 내에 새로 개발되는 곳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숙박업소를 눈여겨볼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상업지가 어떤 시설로 개발이 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주변 가보면 타워 크레인이 8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현장이 8군데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개발이 되면 오피스텔과 이런 소형주택들로 좀 건설이 될 거고 개발이 된다면 일부 지역 개발이 끝나면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다 이 현장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9호선 신방역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갈수록 큰 매매가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호선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개통이 될 텐데 개통이 되면 이 올림픽공원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는 방문객 수가 여기 올림픽공원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권과 이 올림픽공원이 결합된 신방위역에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상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가 자체가 올림픽공원과 이 롯데타워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형을 가졌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재건축의 중장기적인 효과도 굉장히 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본매물지 블락 앞에 미성크로바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2,300세대로 롯데타운이 형성이 되고 바로 옆에 또 진주 아파트도 재건축 진행이 되고 있죠. 장미는 지금 현재 뭐 괄목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도 재건축이 됩니다. 그럼 이 주변 일대 모든 세 종류의 아파트 세 단지가 모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심이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공 5단지입니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세개동이 50층 이상으로 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송파구의 재건축 가격 보시면 다른 지역보다 뭐 하락도가 낮습니다. 그 정도로
재건축이 기대되는 지역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주 수요 계속 발생될 거고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최전방의 롯데타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품고 있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지 가격도 체크해 주시죠. 네, 본 건물은 16층 중에 10층에 로얄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부분이 없는 그런 건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매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3억 2,200의 매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송파구의 빌라보다도 더 가격대가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억 7천, 그럼 투자금 뭐 4, 5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으로 빌라만큼 투자할 수 있는 가격으로 큰 효용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예요. 방이동 아파트.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물건에 대한 정보는 02-2077-6355번 통해서 전화 받을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파일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